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전국에서 백신을 맞은 18세 이상 성인이 절반을 넘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집단 면역으로 가는 청신호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미국의 성인 70%에게 최소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전국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LA 레이커스 시즌 티켓을 경품으로 내거는 등 백신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도시가 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6월 9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12살 이상 자녀도 보호자와 동반하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중소기업청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를 통해 한인은행권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대출을 받은 업체들이 3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그리고 미주 한국일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포맷의 올인원 광고, TV 타운 광고가 한인 업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QR코드를 도입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NFL 풋볼팀 LA 램즈가 2021-22 NFL 정규 시즌 개막전부터 홈구장인 소파이 스테디움의 관중을 숫자 제한 없이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프리 선상의 차량 총격으로 6살 남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검거에 걸린 현상금이 2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남가주 프리웨이에서 차량 총격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늘 새벽 리버사이드 지역에서만 7건의 차량 총격 사건이 신고됐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LA 인근 101 프리 선상에서도 차량 간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트럭 운전자 1명이 부상했습니다. 한때 교통이 차단됐지만 이 시각 현재 재개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UC 계열 대학의 타주 그리고 유학생 비율을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30일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오랜만에 도심을 떠나 자연관광을 선호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맨해튼 지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리심을 소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오는 6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발생 1년에 맞춰 전국 곳곳에서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LA에서도 다운타운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백악관으로 유족을 초청해 위로를 했습니다. 또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경찰개혁 법안에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을 인도 대사로 발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영사관 재개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년여 만에 청와대에서 회동했습니다. 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제각각 아쉬운 부분을 토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최근 이준석 후보에 대한 돌풍이 발생하자 개파 배후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진흙탕 싸움으로 흐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피닉스 선즈를 109대 102로 꺾고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1승 1패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LA 클리퍼스는 댈러스에게 121대 127로 패하고 2연패를 당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양현종 선수가 LA 엔젤스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섰지만 3.1이닝 동안 5안타 7실점의 최악의 투구를 선보이면서 시즌 2패째를 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6.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아침 한때 약간 흐렸지만 점차 맑아지면서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들, 1일 확진자 수 등 관련 수치들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 주정부가 발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각 카운티별 관련 수치 등급 발표가 되죠. LA 카운티는 꾸준히 옐로우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수치들, 1일 확진자 수, 사망자 수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바바라 페레어 국장은 백신 접종률은 느리지만 점점 백신 접종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수치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가 예고한 6월 15일 전면 재개방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주민들은 백신을 꼭 접종해 줄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바바라 페레어 국장은 확진과 입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백신이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파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12세 이상 청소년의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데 높은 효과를 보였다면서 다음 달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성인의 절반이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서 집단 면역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에 앞서 축하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흥겨운 응원단 공연과 함께 학생들은 같이 코로나와 싸우자는 문구로 접종을 위해 나온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미국에선 이달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이 승인돼 학생들에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Yeah, it's going to help a lot. Be able to see my friends a little bit more, and my family. So I'm excited for that. The single best place to vaccinate a child is at their local neighborhood school. Now, why is that? It's where students are every day. 화이자에 이어 미국 제약사 모더나도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에게도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두 차례 접종자의 경우 100%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한 차례 접종자의 경우 예방 효과가 93%였고 특별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미 식품의약국과 각국 규제 당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18세 이상 미국 성인의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회 접종자를 포함하면 61% 정도로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성인의 70%에게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해 코로나19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공연을 중단했던 브로드웨이 극장가 정상화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뉴욕에서 공연하는 게 뭐 대단한 뉴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혔던 공연계가 이제부터 활로를 찾기 시작한다. 뭐 이런 중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또 브로드웨이 재개 일정 크게 뉴스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코로나 사태 발생 직전 2019년 토니상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뮤지컬 하데스타운이 9월 2일부터 공연을 재개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발표한 브로드웨이 공연 재개일 9월 14일보다 열흘 이상 12일 빠른 일정입니다. 하데스타운 제작진은 뉴욕 주정부 브로드웨이 극장가와 협의한 끝에 이같이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로드웨이의 41개 극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 3월 12일부터 공연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9월 2일 공연이 재개되면 539일 만에 브로드웨이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셈입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6월 9일 아침 9시 LA 한인회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접종 기회가 없었거나 언어 문제로 인해 접종에 어려움이 있던 한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접종 현장에는 운전면허증과 아이디, 여권 같은 신분을 구별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보험이 있으면 보험카드도 가져오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 한인들의 백신 접종도 도와드립니다. 또 12살에서 16살 사이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동반하고 학생증과 출생증명서 또 나이증명 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LA 한인회 제플리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안심하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꼭 해주시고 그동안 언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가 어려워서 접종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6월 9일 날 LA 한인회 가서 직접 백신 접종이 있으니까 이때 기억하셔서 꼭 와서 백신 맞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파이저 백신이 접종되고 2차 접종은 7월 2일에 한인회에서 역시 진행됩니다. 사전 예약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이메일에 영어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워크인 접종 또한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실험실 유출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실험실 유출을 의심케 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3월 30일 발표한 중국 현지 조사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동물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실험실을 통한 유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 정부의 비공개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우한 연구소가 바이러스 유출지라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코로나19 기원을 밝히기 위해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확신이 없다며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continue with the investigation and go to the next phase of the investigation that the WHO has done. So because we don't know 100% what the origin is.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 고문인 앤디 슬라빗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진상 규명을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WHO와 중국이 분명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need a completely transparent process from China. We need the WHO to assist in that matter. We don't feel like we have that now. We need to get to the bottom of this, whatever the answer may be. And that's a critical priority for us.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도 WHO에 후속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해 WHO의 지난 조사가 미흡했음을 시사했습니다. Phase 2 of the COVID origin study must be launched with terms of reference that are transparent, science-based, and give international experts the independence to fully assess the source of the virus and the early days of the outbreak. CNN도 WHO의 보고서에 코로나19 중국 기원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담겼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해 의혹에 무게를 더 실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진단검사 성과를 분석한 미국 보건당국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어제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코로나 진단검사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개발과 승인, 사용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4월 한국의 전략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차후의 사안을 고려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까닭에 코로나 대응 전략과 관련한 언론 보도와 또 한국 정부가 공개한 정보를 검토했다며 보고서 작성의 취지를 설명하게 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 접근법이 2015년도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에 바탕을 두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선택 사항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NBC 방송과 인터뷰한 한 여성은요. 미소를 짓고 평정을 유지하며 용감해 보이는 표정을 지어야 하는데 지쳤다. 마스크 덕분에 내 표정이 어떤지 신경 쓸 필요 없고 훨씬 더 자제력을 갖고 상황에 임할 수 있다. 때문에 나는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 당연히 백신 접종은 마쳤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노 마스크를 벗을 의향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불필요한 접근을 해올 때 또는 친척 모임에서 지루한 얘기를 들을 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짜증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마스크 뒤로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나는 벗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괜히 사람들을 만나서 억지 웃음을 짓고 억지로 리액션 해주는 게 싫다는 겁니다.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도 직장 복귀가 싫은 이유 중 하나가 동료들과 쓸데없는 잡담, 상사들과 이유 없는 내용 없는 대화와 그에 대한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싫다 때문에 직장 복귀하기 싫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인간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1주년을 맞아 미 곳곳에서는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족을 만나 위로하면서 경찰 개혁 법안에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뉴욕 도심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1년 전 경찰의 무릎에 짓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고 경찰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플로이드는 무장강도 등의 강력 전과 구범이었고 사망 직전에도 마약을 복용한 상태로 드러났지만 그렇다더라도 그의 죽음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And I believe that we'll get better in the future if we continue to stick together and to continue like these community protests.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무릎을 꿇은 채 진정한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He's gone, but we are here. And it's our job to now finish this mission in Washington. 추모 행사는 사건 발생지인 미니애폴리스를 비롯해 LA와 수도 워싱턴 DC 등 미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유족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위로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로이드 사망을 계기로 추진 중인 경찰 개혁 법안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Sometime after Memorial Day, we'll have an agreement on the George Floyd legislation. 1년의 흑인 사망 사건 때마다 불거지는 시위 물결이 정치적으로 변질되거나 상징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법 마련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일주기를 맞아서 LA 다운타운에서도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LAPD 본부 건물 앞에서 열린 조지 플로이드 일주기 추모식에서는 수백여 명이 LAPD 본부 건물 앞에 모여 경찰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동안 LAPD 경찰관들에 의해 숨진 피해자 그리고 현재 수감된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제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이 1년을 맞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며 시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LAPD 본부 건물 앞에서 이뤄진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됐고 불상사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55번 프리웨이 선상에서 보복운전과 연관된 총격으로 6살 소년 에이든 리오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체포에 결정적 제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현상금이 20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가족들은 지난 24일 현상금 5만 달러를 내놓았고 다음 날인 25일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5만 달러를 추가했으며 이어서 크리스티나 폴리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역시 5만 달러를 더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익명의 기부자가 5만 달러를 더 추가해서 총 20만 달러까지 오른 것입니다. 한편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총격을 가한 차량은 흰색 폭스바겐 차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한인타운 인근 고속도로 101 프리웨이에서 새벽 1시 55분경 산타모니카 출구 사우스 부근에서 차량과 차량으로 이어지는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총격을 받은 픽업 트럭 운전자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픽업 트럭은 총격을 당한 직후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총격을 가하고 도주한 어두운색 SUV 차량에 관해서는 아직 범행 동기, 정체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 최근 남가주 고속도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량 총격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폐쇄됐던 101 프리웨이 북쪽 방면은 새벽 4시가 지나서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5월 26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은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이 지나면서 시작하고 있지만 조금씩 거치면서 오후에는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4, 5도가량 내려앉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년겨울 웃도는 포근한 봄 날씨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가량 내려앉겠고 날씨는 오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겠습니다. 한편 금요일과 이번 주말까지도 당분간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날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7도, 6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1도, 56도, 해안 지역은 69도, 58도 되겠습니다. 한국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3도, 낮 최고 기온은 69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마존이 MGM을 인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지금 뉴스를 나누느라 진짜 약간 혼동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이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 MGM 인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다양한 영화 판권을 보유한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 MGM을 84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오늘 아침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2017년 홀푸드 마켓을 137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식품 체인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이번에는 84억 5천만 달러 인수금은 그때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아마존은 이번 인수를 통해 아마존 스튜디오, 영화, TV 부분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쪽에서는 아마존이 스트리밍 사업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MGM을 인수했다라는 해석이 큰 상황입니다. 대형 통신사 AT&T와 케이블 채널 사업자 디스커버리가 합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존까지 MGM과의 인수 합병을 공식화하면서 인터넷, 이 스트리밍 시장을 둘러싼 미디어 강자들의 업계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맨해튼 검찰청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에 대배심을 구성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이 사안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한 것입니다. 대배심이 앞으로 6달간 한 주에 3번씩 회의를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건 전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배심은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피의자를 보호하고 사법권 남용을 막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대선 불법 개입 의혹, 연방기관 해킹, 러시아 야권 지도자 나발리 탄압 문제를 비롯해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 정말로 많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다음 달 16일 미러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3국에서의 회담을 추진했던 만큼 스위스 제네바에서입니다.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등 바이든 대통령의 첫 순방 끝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President Biden will be meeting with President Putin in Geneva, as you said, on June 16th. The leaders will discuss the full range of pressing issues as we seek to restore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to the U.S.-Russia relationship.
러시아 크렘린궁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과 미국 연방기관 해킹, 핵 확산 차단 등이 의제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야권 지도자 나발리에 대한 탄압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러시아에 문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야권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아일랜드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벨라루스와 관련해서도 러시아의 제재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The President will also raise Ukraine, underscoring America's support for Ukraine'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he will also plan to raise Belarus and convey our grave concerns as he has now done publicly. 이와 함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방안도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 외교장관의 최근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제한이 의제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Whether it is dealing with COVID-19 and the pandemic, combating climate change, dealing with the nuclear programs in Iran and North Korea, Afghanistan, there are many areas of intersecting interests. 워싱턴 포스트는 다만 미국 당국자들이 이번 회담에서 중대한 돌파구보다는 관계 개선과 서로의 이해관계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LA타임즈가 UC 지원자 수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UC 탑 캠퍼스 지원자들의 대거 불합격 통보로 인해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가주 학생들의 입학 정원을 늘리기 위해 비거주 학생 비율을 줄일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주 상원은 2022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타주 출신이나 유학생 같은 비거주자 신입생의 비율을 현재 평균인 19%에서 10% 선으로 줄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를 내는 비거주 학생 감소로 인한 손실을 주정부에서 보상하겠다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거의 4,6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주 학생들이 해마다 UC 입학을 추가로 보장받게 됩니다. 특히 UCLA, UC 버클리, UC 샌디에고 등 현재 비거주 학생 비율이 US 캠퍼스 전체 평균보다 높은 캠퍼스에 캘리포니아주 학생의 입학 정원이 더욱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확산으로 팬데믹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이제 이번 주말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전국에서 3,700만여 명이 장거리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메모리얼 연휴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31일 사이에 전국 3,70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2019년 동기간과 대비하면 13% 낮은 수치지만 지난해 비교하면 엄청나게 6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 한창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남가주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여행객 170만 명보다 64%가 증가한 280만여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또 경제가 전면적으로 재개 국면으로 접어들자 이 다음 주로 다가온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단체 관광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여 넘게 중단되었던 단체 관광이 가주 내 높은 백신 접종률과 급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 경제 재개 등에 힘입어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오랜만에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에 지친 한인들도 모처럼 연휴를 맞아 가족끼리 혹은 부부 동반으로 그동안 못했던 단체 관광 갈증을 풀고자 타운 내 여행사로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주가 경제 전면 재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여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은 기존의 대도시 위주의 단체 관광 패키지 대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청정 지역인 옐로우스톤과 러시모어, 알래스카, 세도나 그리고 오크클랜 등을 목적지로 한 단체 관광 패키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붐비는 도심 관광지보다는 한적하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국립공원 등을 현재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관광은 이번 연휴 기간 항공편으로 출발하는 옐로우스톤과 러시모어, 알래스카 여행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무관광의 스티브 조 전무이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옐로우스톤 떠나는 게 28일 날 출발을 해요. 29일 날 떠나는 게 아니고. 메모리얼 데이가 그때 금요일부터 많이 출발을 많이 가요. 그래서 28,
29, 30, 31일. 그래서 옐로스톤 러시머가 3박 4일 코스예요. 모처럼 여행길에 나서는 한인들이 많아 오는 금요일까지 포함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3박 4일 일정으로 떠나는 한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푸른 투어의 박태준 이사입니다. 옐로스톤 저희 4박 5일 코스가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도나 2박 3일 코스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 코스는 오크글랜 투어가 당일 관광이 출발하고요. 도시라기보다는 이제 뭐 국립공원이나 또는 이제 뭐 세도나 같은 힐링의 장소 뭐 이런 데를 많이 손님들이 찾고 계세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 풍경을 볼 수 있는 야외 관광지를 선호하는 경향은 국내 여행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타운 내 여행사들은 안전을 위해 단체 관광을 떠나기 전 관광객들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단체 관광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단체 관광 차량의 탑승 인원도 줄여 기존의 56인승 버스의 경우 절반인 27명의 관광객들만 탑승한다고 합니다. 가주 경제 전면 개방일인 6월 15일에는 예년에 실시해 오던 관광 상품이 다시 준비될 것이라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 앞바다에 16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용량의 풍력 발전 시설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함께 4.6기가와트의 발전 능력을 갖춘 풍력 발전 시설을 조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중부 앞바다에 3기가와트, 북부에 1.6기가와트급 풍력 발전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바다 풍력 발전 시설을 조성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첫 대규모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그리고 미주 한국일보까지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 새로 선보인 올인원 광고 상품 TV 타운 광고가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QR코드까지 혁신적으로 도입해서 최근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일보 미디어그룹이 라디오와 TV, 신문, 웹사이트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원해 최대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난주에 론칭한 올인원 하이브리드 광고인 TV 타운 광고가 업계에서 처음으로 혁신적인 QR코드 도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TV 타운 광고는 가주 비즈니스의 전면 재개 국면에서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이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훌훌 떨쳐버리도록 한국일보 종합 미디어 그룹의 모든 플랫폼을 동원해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의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멀티 플랫폼 광고 상품입니다. 단 한 번의 광고로 한국일보 지면, 라디오 서울 방송, 한국TV, 한국일보 웹사이트와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멀티미디어 플랫폼에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되는데 지면 광고에 처음으로 QR코드를 도입해 한국일보 지면에 나가는 타운 광고를 통해 비즈니스 업체의 한국TV 동영상 광고 혹은 업소의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문성범 한국일보 미디어그룹 플랫폼 사업실장입니다. 지면에 우리 타운 광고 지면 상단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서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지면에 나온 내용의 광고가 동영상으로 바로 플레이되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잠정 고객분들이 지면에 나온 광고 혹은 웹사이트에 나온 광고를 보시고 QR코드를 찍으면 원하시는 광고를 동영상으로 깨끗하게 간단하게 또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부에나팍에 위치한 솔라 회사 엘리원 솔라의 스티브 림 대표는 최근 태양열을 이용한 솔라 패널 설치가 한인 주택 소유주나 비즈니스 사업체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서 고객층을 보다 넓히기 위해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의 TV 타운 광고를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TV 광고는 저희가 처음으로 다시 도전을 해보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던 광고들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선점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라디오 서울이나 TV를 통해서 한국 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좋은 프로모션과 서비스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번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엘리원 솔라 측에서는 그동안 설치한 솔라 패널 작업 포트폴리오를 신규 고객 측이 한국일보 지면의 QR코드를 통해
혹은 한국TV나 한국일보 웹사이트, 라디오서울 웹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TV 광고 영상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돼 멀티미디어 플랫폼으로 보다 많은 고객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라디오 서울이나 그 통해서도 연락이 꽤 오고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팔로우하면서 계속 고객들 미팅하고 있습니다. TV 타운 광고는 현재 한국일보 지면 2개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일보 미디어그룹이 마련한 올인원 하이브리드 TV 타운 광고에 대한 문의는 전화 323-692-2054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저지 실내 마스크 착용과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가 28일부터 공식 해제됩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모든 실내 모임 인원 제한도 사라집니다. 아울러 소매점, 식당, 체육관, 미용실 등 사업체와 종교기관 등에 적용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도 28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28일은 금요일입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 주립공원에 무료 입장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가 지난 월요일 24일부터 31일까지 백신을 신규 접종한 주민들에게 뉴욕 주립공원 181곳을 이틀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입장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1회 접종만 하면 되는 잔슨앤잔슨 백신이나 또는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중에 한 번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칼 러신 워싱턴 DC 검찰총장이 아마존의 사업 관행이 소비자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고 혁신을 억압했다며 반독점법을 근거로 워싱턴 DC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러신 검찰총장은 아마존이 경쟁을 몰아나기 위해 불법적으로 가격 합의를 해왔다며 이를 중단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한편 유사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08년도 버지니아주에서 발생한 한인 승려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12년 만에 기소됐습니다. 버지니아 퍼큐어 카운티 수뇌법원 대회심은 모구 수님 살해 사건의 용의자 52살의 정원용 씨를 2급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말 거주지 둘루스에서 체포됐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4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백신 접종 100만 회를 달성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국은 접종 가능 전체 인구의 60.3%인 103만 4,265명이 완전 접종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소 1차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체 접종 가능 인구의 73.8%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최근 주택 침입 절도가 증가해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넥스트도어 등의 샌프란시스코 주택을 침입하고 절도하는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감시카메라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내 주택 침입 절도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무려 62%나 증가했습니다. 5월 마지막 이번 주 시애틀 워싱턴주에서 조개 채취가 허용됩니다. 워싱턴주 야생 어류국은 최근 실시한 독성 검사에서 식용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24일과 26일, 28일과 30일 등 오전에 한해서 몽록스 해안에서 조개 채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0일은 메모리얼데이 연휴인데다 시애틀 지역 낮 최고 기온이 8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족 단위로 이 조개를 캐러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아마존이 창고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휴식 시간을 두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작업 속도를 내도록 압박함으로써 부상자를 양산하는 등 관계법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워싱턴 주정부 노동산업부는 지난 1월 피어스 카운티 두 봉에 소재한 아마존의 대규모 물류 창고를 조사한 후 이달 초 $7,000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종업원들의 중상자 비율이 창고업계 평균치 2배 이상이며 아마존의 다른 어느 대형 창고보다 높은데도 아마존이 이것을 워싱턴 주의회 등에 애매하게 보고했다고 지적됐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카운티는 도착 전과 도착 후 모두 음성 결과를 요구하는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펼쳤지만 백신 보급에 맞춰 일부 완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한 후 최소 14일, 2주가 지난 상태를 접종 완료로 간주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도착 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우이에 도착했을 때 CDC에서 내려받은 접종 완료증 원본 또는 CDC 백신 카드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본 또는 사진 화면, 스마트폰 사진 등은 무효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 어제 한 팀은 웃고 한 팀은 울었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 2차전 경기를 치른 LA 레이커스는 피닉스 선즈와의 경기에서 109대 10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승리로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 전적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피닉스는 크리스 폴이 부상으로 6분밖에 뛰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LA 클리퍼스는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경기에서 121대 127로 패하고 2연패에 몰렸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 성적 무승 2패입니다. 3쿼터까지는 역전을 주고받으면서 접전을 펼쳤지만 이후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때문에 클리퍼스의 이 체력적인 문제가 현재 도마 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41득점, 폴 조지가 28득점을 올렸지만 팀 승리를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텍사스의 양현종 선수가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최악의 투구로 시즌 2패째를 떠안았습니다. 제구가 흔들리고 홈런 2방까지 맞으며 무너진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양현종은 두 번째 만난 일본인 야구 천재 오타니를 잘 막아냈습니다. 1회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후속 타자를 직선타로 직접 처리한 뒤 2루로 뛰던 오타니까지 잡아냈습니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선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로 헛스윙 삼진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투구는 실망스러웠습니다. 1회 선두 타자부터 홈런을 내주며 힘겹게 시작했고 2회에도 볼넷에 이어 또 한 차례 홈런을 맞아 2점을 더 잃었습니다. 다음 이닝을 3자범퇴로 막으며 안정감을 찾는가 싶었는데 4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타와 볼넷에 이어 폭투까지 나오면서 노아웃 2, 3루에 몰렸고 우전 적시타를 맞아 한 점, 기습번트가 내야 안타가 되면서 또 한 점을 내줬습니다. 아웃카운트 하나를 겨우 잡아내고 1대5로 뒤진 상황에서 주자 2명을 남겨둔 채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구원 투수가 적시타에 이어 오타니에게 싹쓸이 석점포를 맞으면서 양현종의 실점은 7점까지 이뤘습니다. 시즌 2패째를 당하면서 빅리그 첫 승도전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최고 구속 147km에 이르는 직구와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섞어 던지며 에인절스 타선을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구가 전반적으로 불안하면서 볼넷이 많아졌습니다. 공에 힘이 없다 보니까 정타도 많이 나오고 볼도 많이 던졌던 게 오늘 좀 좋지 못한 그런 경기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데뷔 이후 최악의 투구로 부담이 커졌지만 양현종은 에이스 깁슨마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몇 차례 더 선발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어제 메이저리그에서 크게 관심을 끌었던 경기는 다저스와 휴스턴 간의 경기였죠. 휴스턴 홈 경기를 펼쳐진 이 경기에 다저스 원정 팬들도 상당히 갔었습니다. 또 선발 투수 맞대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월드 시리즈 이후 두 팀이 맞대결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선발로 나선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는 7.2이닝 동안 4안타 1실점으로 시즌 7승째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휴스턴의 선발 투수로 나왔던 잭 그레인키는 6이닝 동안 3안타 4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어제 다저스는 9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저스는 현재 서부조에서 서부조 1위 샌디에고가 굳건히 지키고 있고 서부조 2위로 지금 반게임차 2위로 서부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이 밀워키전에서 멀티 출루에 호수비와 도루까지 공수 모두에서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YTN입니다. 3회 첫 타석은 아찔했습니다. 상대 투수의 155km 직구가 팔꿈치를 강타했지만 다행히 공이 보호대를 때려 부상 많은 피했습니다. This fastball that hits him ricochets off the catcher, gets the home plate umpire. Everybody got a little feel of that. Yeah, 3-for-1 special.
루상에 나간 김하성은 빠른 발로 미러키 수비를 흔들어 놨습니다. 0-2 pitch. Runner goes again, and the pitch is outside. Thrown out a second, and breaking for home is Garantini. He will score in the back door. Now taking third is Kim. 팀의 첫 득점을 도운 김하성은 단숨에 3루까지 진루했고 후속 안타 때 직접 홈을 밟으면서 추가 득점도 올렸습니다. 7회에는 바뀐 투수를 상대로 안타도 기록했습니다. 동료의 안타와 내야 땅볼 때 다시 홈을 밟아 이날 두 번째이자 시즌 11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김하성은 수비에서도 인상적인 플레이로 현지 방송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2회 주자 2루 상황. 3루 관중석 앞 그물로 날아간 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 잡아내면서 팀을 첫 실점 위기에서 구해낸 겁니다.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의 공수 알토란 활약을 앞세워 7대1로 이기고 3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시즌 31승째를 신고했습니다. 2021년 5월 26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